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야가 다시 잡은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여부인데요. 여야 입장차가 큽니다. 예산안 전망과 함께 전당대회 이슈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일정 정책위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 예.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군사전쟁에서는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단위잖아요. 예. 예를 들면 군단, 사단, 연대, 대대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경제전쟁 시대에서는 이 전쟁을 치르는 단위가 기업입니다.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보장이라고 한다면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법인세가 좀 높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주는 거죠. 세계 각국이 다 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법인세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25%인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7위 정도로 높거든요. 또 반도체를 경쟁하고 있는 대만이 20%예요. 근데 저희가 27.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세계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두 번째, 중국이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좀 유치하려면 세금을 좀 깎아줘야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유치가 되고 일자리가 또 늘어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면 투자가 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국가의 GDP가 커지면서 선순환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론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깎아주자 이야기입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KBS 어제 뉴스 서영민 기자가 쓴 걸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 부분은 맞는데 총조세 및 부담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될 법인세, 사회보험료 성격 등의 의무기여금, 준조세를 포함해서 전부 다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33.2%, 미국이 36.6%, OECD 평균이 41.6%, 세계 평균이 40.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지만 미국보다도 낮다고 지금 나와 있는 통계도 있어요. 2019년 통계입니다. 왜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이 외국보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성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내놓는 이 데이터상으로 봐보면 한국 기업이 굉장히 부담이 높지요. 부담이 높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반론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투자가 촉진이 되고 고용을 늘렸느냐. 과거의 사례를 보면 거기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이론은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했었을 때 똑같은 정책을 쓴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호황을 일본을 떠돌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 연간 한 30조 원씩의 추가 세수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갑자기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수혜를 봐가지고 한 2년여 동안 이 남는 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씨를 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권력을 국민들께서 국가 운영에 대해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와주는 게 맞지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국가 재정을 국채를 발행을 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감하게 했었던 문재인 정부 방해를 했어도 그렇게 끝까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반대를 안 했었거든요. 예. 지금 국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추후에 이 국가의 GDP 규모를 키워서 세수를 확대하는 그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 지금 민주당과 합의가 안 되는 지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극소수 대기업 한 100개 정도 되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기 위한 것이다. 그럴 바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낫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인데 예. 외국과의 경쟁을 하는 기업들은 대개 대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25에서 22로 내리면 3% 하는 떨어지는 예. 3%가 낮아지는데 이 혜택 보는 기업들이 이제 100세기이기 때문에 이게 초부자 감세다. 그래서 예.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낡은 이념에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이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예. 외국하고 경쟁을 누가 하겠어요. 어느 정도 대형을 잘 갖추고 훈련되어 있는 그러한 군대라야만이 싸울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런 곳이 이 대기업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세수를 좀 적게 받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차이가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조세 전문가가 국회의장님입니다. 총리하셨고 예. 세제실장을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님께서도 예. 한 2년 정도 유예하면서 이 제도를 예.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2년 유예아니라는 게 22%로 하고 한번 가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결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을 내셨거든요. 가장 합리적인 안인데 이 안조차도 지금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런 안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는 이야기를 줄곧 해오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2년 일단 유예해서 22% 인하 시키고 손통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논의하자. 뭐 이런 말씀이시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씨를 뿌려야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강조했는데 이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국회 개입으로 비친다거나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지요. 네. 연내를 정기국회를 넘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 12월 9일도 이미 지났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연내까지는 넘겨야지. 연내 처리가 안 되면 정말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일인데 시한이 오늘 내일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좀 협조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드리고 예. 국민들께서 이제 심판을 해서 국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일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살림살이를 모든 살림살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짜서 그에 대한 평가를 다음에 받는 거예요. 한번 하고 싶은 철학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해주는 것도 국회에서 뭐 자세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예. 전향적으로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의원님은 지금 정책위 의장이시라 그래도 좀 듣고 계시죠? 당원 중심으로 뭐 100%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역선택 방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사무총장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 어찌됐든 이 역선택 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인 보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심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언론에서. 그 느끼십니까? 윤심이 누구한테 향하고 있다 아니면 왔다 갔다 한다 어느 쪽에 비쳤다가 뭐 말다가 뭐 이러는 겁니까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 관저로 초대해서 식사들 하고 하니까 그게 윤심이라고 자꾸 파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관여하시겠습니까? 당의 일은 당에서 하라라고는 큰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었고요. 네. 또 누구를 이렇게 지원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정하게 뭐 안철수, 유승민 의원도 초대하실까요, 관저에? 그 부분에서야 저도 그걸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꼭 밥을 먹어야 윤심이 작동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다. 윤심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는 당에서 확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윤심이 없습니다. 지금. 윤심이 없다. 예. 중립에 계실 거고요. 예. 또 누구를 뭐 이렇게 네. 지원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르는 많은 또 소란스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그리고 한 번 더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